진봉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직강공사를 해가지고 냇물이 저 위에서 바로 내려갑니다만 전에는 일로 돌아 내려가가지고 여기가 아주 깊었어요. 그들은 몽고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삼별초가 이처럼 쉽게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삼별초 진도정부의 초기 정국의 압도, 이것이 오히려 방어태세에 대한 회의감을 가져오고 또 이 방어 능력에 대한 과신, 이것을 초래했다라고 개경정부 측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삼별초 정부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몽군에게 정보로서 탐지가 되었고, 그래서 여몽군들은 이러한 정보의 바탕에서 치밀한 작전을 수립하고 또 기습적인 그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들을 수립해서 몽고군들은 삼별초군을 붕괴시켰습니다. 이때 그 신무기로 전쟁터에 새로 도입되기 시작했던 화약무기를 바로 이 전투 현장, 진도 전투 현장에 투입한 것도 이러한 전술의 일부였습니다. 몽고의 무기는 일본에 있는 이 그림에서 엿볼 수 있다. 몽고가 일본을 침략했을 때 그려진 것이다. 여기엔 몽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포가 묘사돼 있다. 이 신무기는 진도 공격 시에도 그 위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대몽 항쟁의 기치를 내걸고 고려의 정통성을 주장했던 진도 정부는 이렇게 사라졌다. 불과 10달 만의 단명이었다. 이곳은 10달 동안 고려의 왕이었던 승화후 왕원의 무덤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이 고려의 정통성을 내세웠던 삼별초 정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왕원의 죽음은 이 삼별초 정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왕원은 이 왕족으로서 보장된 안락한 생활보다는 몽고에 굴종하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삼별초와 함께 진도에 들어왔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 이 왕원과 삼별초는 몽고에 져서 종이 되기보다는 결국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 종이 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이 목숨과 맞바꾸더라도 이 땅과 이 민족의 주인으로 살다가 가겠다는 것이 바로 삼별초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삼별초의 자녀 세력은 진도에서 제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대몽 항쟁을 펼쳤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제주에서의 이 삼별초의 활동과 그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별초 항몽 순위비가 세워져 있는 이곳 항파두리 성은 삼별초가 쌓은 성이다. 김통정이 이끄는 삼별초는 제주에 들어오자마자 우선 방비를 튼튼히 했다. 항파두리 내성은 석성으로 견고하게 쌓았는데 둘레는 700m 정도다. 그 바깥으로 다시 6km에 달하는 외성도 구축했다. 외성은 토성으로 조성했는데 언덕과 하천을 따라 성을 쌓았다. 특히나 성 바깥쪽은 험준한 계곡을 이루는 곳이 많아 적이 쉽사리 넘어올 수 없게 돼 있다. 지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요새로 구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가 많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아예 이해하고 생각해요. 제주도 바닷가에선 특이한 돌담이 발견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고려시대의 성곽으로 밝혀졌다. 이런 성곽은 제주의 해안 곳곳에 있는데 이것을 환해장성이라고 한다. 여기를 가장 먼저 쌓은 군사는 삼별초 군사가 난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려에서 파견한 고려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쌓기 전에 바로 삼별초 군사의 선발대들이 먼저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격전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고려 군사는 전멸을 하고 삼별초군 선발대들이 탐라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삼별초 군사들은 오히려 여몽연합군을 막기 위해서 이 성을 이용하게 되는데 해상에서 적을 격퇴시키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1차적인 그 저지선이 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죠. 주요 포구엔 환해 장성이 있어 방비에 큰 몫을 했다. 당초 고려 관군이 쌓기 시작했다가 끝맺지 못한 것을 삼별초가 완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항파두리의 내성과 외성, 그리고 해안의 환해장성. 삼별초는 이처럼 겹겹의 저지선을 마련했다. 그리고 다시 해상 활동을 전개, 본토의 연안 지역을 공략해 나갔다. 먼저 전라도 연해를 공격해 그 세일을 과시하고 조운선을 붙들어갔다. 남부 일대는 다시 삼별초의 세력권이 됐다. 뒤이어 서해 연안을 공격,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의 세력을 확대했고 개경에 위협을 가했다. 그리고 삼별초는 몽고군이 주둔하고 있던 경상도 연해까지 출몰, 몽고에게 타격을 가했다. 특히 마산과 거제에선 몽고의 일본 정벌을 위해 전함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삼별초는 이런 전함을 여러 척 불태워버렸고 몽고의 계획엔 차질이 빚어졌다. 그러자 개경정부와 몽고는 마침내 제주를 공격했다. 여몽연합군은 병력을 나누어 북쪽 해안인 명월포와 함덕포로 진격해왔다. 협공작전이 펼쳐진 것이다.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온 지 3년 만인 1274년 4월 28일의 일이었다. 여몽연합군이 총 공격이 있다는 정보를 수집한 삼별초 군사들은 본대를 명월포에 투입을 시키고 좌군에 해당하는 소수의 군대를 이쪽 함덕포에 배치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총 공격을 감행하는 여몽연합군 측에서는 오히려 본대를 함덕포 쪽으로 투입을 시키고 좌군에 해당하는 소수의 군대를 명월포 쪽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쪽 함덕포에 대기하고 있던 최후의 항쟁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삼별초 군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대규모의 군사와 접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연합군의 병력은 수륙군 12,000명에 병선이 160척이었다. 이런 대규모의 병력에 삼별초는 점점 수세에 몰렸고 마침내 항파두리 성마저 함락당하고 말았다. 김통정은 남은 군사와 함께 탈출, 한라산 자락에 있는 붉은 오름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연합군의 추격으로 이곳에서 최후의 접전을 벌였고 김통정은 자결했다. 이렇게 해서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옮겨가며 항쟁하길